자,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자는 건지 또는 합성함수의 포인트가 치환이니까 뭐 얘를 치환하고 싶은데 얘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는 무슨 역함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포인트가 이 등식이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니야. 됨?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A라는 집합이 A를 하지 말자. 보통 X라고 많이 적지. X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원소가 되는 이런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X가 있어.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어. 그 F가 F.fx가 X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그러니까 이 함수식이 이 등식이 모든 집합 X의 원소,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성립할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해봤을 거라고. 이런 문제를 기출문제로 풀어봤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풀지 이거는? X가 이렇게 있고 X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1, 2, 3, 4야. 4, 5야. 공역도 1, 2, 3, 4 온 거지. 그지? 그럼 니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패턴을 분류해서 풀었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갈 때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패턴 파악을 했었다고. 그지? 이게 하나 더 있고 이게 F인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합성함수인 거지. 이렇게 F.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이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F.F라는 합성함수를 본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거든. 그치?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며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고 4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되고 5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같은 함수를. 그럼 어떻게? 패턴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배웠을 거야. 1이 1로 가게 되면 얘도 자연스럽게 같은 함수니까 1이 1로 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1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1이 나온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꼭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이런 항등함수 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가 3으로 가도 얘도 2가 3으로 갈 것이고 3이 2로 가게 되면 다시 3이 2로 가면서 2는 3으로 대응이 되고 3이 다시 2로 대응되니까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가 2로 대응된다는 거지. 즉, 이 등식이 성립하는 순간의 패턴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형태와 크로스가 되는 형태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며 더불어 3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형태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패턴을 나눠서 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크로스되는 패턴의 개수만큼 또는 이 일직선으로 가는 패턴 이 패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풀었다고. 그지? 어떻게? 요렇게 가는 패턴이 총 5개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부 다 대응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 가지 경우수가 될 거야. 집합 F는 한 가지다 이거지. 자, 그런데 크로스 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일직선으로 가는 패턴이 총 3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지? 함수의 개수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이 패턴이 총 3개다 이거지. 그럼 도대체 누가 3개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직지선으로 가게 만든다 이거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크로스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는 한 가지다 이거지. 한 가지가 아니라 5개 중에 3개 선택해 되지. 그럼 5시 3이 되니까 10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 일직선으로 가는 패턴이 한 가지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있을 때 공간이 좀 부족하네. 잘리네. 뭐 아무튼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경우 한 가지 경우가 되니까 5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 나머지 4개, 이 3개지.
4개지 4개. 이 4개는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크로스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4시가 되는 거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2개도 선택이 되는데 뭐가 포인트다? 2개 2개로 분할하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는 2팩분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왜 이거 2개를 선택하나 처음에 이거 2개를 선택하나 같은 경우더라 이거야. 그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걸 다 더하면 함수 f의 개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단 말이야. 그 문제랑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 지금 이게 항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5개의 근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f.fx는 x란 이 방정식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근의 발생 패턴을 알고 있느냐라는 기출을 얼마나 익숙했냐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 말도. 구태에 의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썩 좋은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왜? 평가원에서 이렇게 옛날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패턴은 그렇게 좋은 시도는 아니야. 그래서 좀 성의가 부족한 문제라고 할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야. 이게 합성함수의 방정식 문제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근데 패턴은 어떻게 된다?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FA가 A를 하지 마죠. 여기 A가 있으니까 뭐 FP가 P가 되는 형태가 되면 얘도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된다? FP가 Q가 나오는데 동시에 FQ가 P가 나오게 되면 이때도 이 방정식의 실근은 결정된다는 거지. 이걸 결정된다? P와 Q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집합에서 나왔던 이 유형, 그지? 집합에 나와서 나왔던 이 기출을 좀 더 뭐랄까 일반적인 함수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어. 문제 아이디어는 같은 거야. 함수의 정우를 생각해봐라.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실근이 0, 경우를 나눠보자는 거지. 얘의 개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현재 대응되는 것이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만약 모두 다 이런 패턴이 5개일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 패턴이 5개가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FP가 P가 되는 패턴 3개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야. 되죠? 또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다? FP가 P가 되는 패턴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이건 둘이 짝이 돼야 되니까 5개 중에서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리려는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즉 증가되는 3차 함수다. 그지? 이런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3차 함수도 있다. 그지? 그런데 지금 보면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단조 증가 함수가 될 수는 없고 2개의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5개, 3개, 1개가 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건데, 그 말인즉은 이 fx의 그래프와 뭐의 그래프, 그치?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지. 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5개가 될 수 있나? 즉, 이 말뜻이 이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이라는 뜻인데 5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 3차 함수에서. 5개가 어떻게 나와, 그지?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거지.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3개에서는 가능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지. 3개 가능하다, 그렇지. 그럼 나머지 이 5개 중에 3개는 이렇게 근이 발생하게 되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크로스 되는 근이 나온다는 거지. 이 케이스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인즉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점이 만약에 A, B가 되면 이 점이 B, A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다 뜻인 거지. 그런 식으로 되어서 fx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얘는 뭔 뜻이냐? 좀 더 시도를 해본다면 이런 3차 함수에서 그지? 우리가 y = x와의 교점이 1개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뜻이야. 1개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y = x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y = x가 지나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1개에서 만나거나 여기서 1개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저렇든 이렇든 간에 얘를 가지고도 생각해 봤을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점이 한 쌍이 필요한데 여긴 두 쌍이 나와야 되지. 두 쌍이 나올 건덕지가 없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얘랑 대칭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칭점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얘도 불가능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 문제의 의미는 얘란 뜻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이제 식을 도출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보자고. 실근이 모두 0, 1, A, 2, B라는 다섯 개가 나와야 돼. 순서대로. 그치? 1, A, 2, B는 순서대로라 했으니까 지금 이런 순서인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가 당연히 0일 것이고,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A일 것이고, 여기가 2일 것이고, 여기는 B가 되는 거지. 그치? 0, 0을 지나고, A, A를 지나고, B, B를 지나는 거야. 그 여기 좌표는 뭐냐? 1, 2라는 거지. 그 여기는 2,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fx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최고 차이 개수를 아직 몰라. 양수랑 갖고 몰라. 만약에 이 세 점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한다면 fx-x의 식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하고 x 0을 지나가고 또 x-a를 지나가고 x-b를 지나간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식이 3개 필요한데 첫 번째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자,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 1을 대입한 게 2를 대입해서 1이 나온다. 상당히 복잡해. 그리고 0과 이것도 미분해서 0 넣고 1 넣어서 빼서 6이라고 하게 되면 식이 3개 나오는데 자, 식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fx를 그냥 뭐라 적어보자. ax 삼성에 이게 a 있으니까 딴 거 하자. 뭐 할까 뭐 mx 삼성에 px 할까? px 삼성에 qx 제곱에 rx 플러스 s 이렇게 보자. 그럼 미지수가 4개지. 근데 0,0을 지난다 하나, 이 a,a를 지난다 하나가 아니라 1,2도 있네. 1,2를 지난다가 하나,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는 거 하나. 이 3개의 식과 얘가 있어. f'0 f'1이 6이라는 식이 있다고. 총 4개의 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PQRS를 구할 수가 있어. 하나씩 해보자고. 자, 0을 넣으면 0이니까 결국 S가 없다는 뜻인 거야. S는 필요가 없는 거지. 자,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했으니까 2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될 거야. 자,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 했으니까 1은 8P 플러스 4Q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F'X를 구해서 도함수를 쓴다면 3px 제곱에 2qx 플러스 r이 될 거야. 여기다가 0을 넣고 1을 넣고 빼면 6이 나온다는 거지. 자, 0을 넣으면 다 없어지고 r만 남겠지. r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p 플러스 2q 플러스 r이 될 거야. 이게 6이라는 거지. 자,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 세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pqr을 구한 다음에 5를 대입하면 답이다 뜻인 거야. 자, 계산은 당신들이 하시고 너희들이 해라. 할 거지?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러운 문제야. 평가원에서 그지?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옛날 문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그냥 일반적인 함수 개수 문제, 그지? 정의역이 한정되는 함수 개수 문제에서 그냥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은 무한 집합이 되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승한 문제. 그렇게 썩 좋은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한번 봐둘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이미 6월 모의고사, 우리가 똑같은 평가원에서 치는 6월 모의고사에서 29번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에 관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이 둘의 교점은 y는 x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y 콜 x에 대한 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6월 모의고사
올해 6월 모의사지. 올해 6월 모의사에서 이미 발생을 했던 문제야. 근데 그걸 출제했던 똑같은 출제 기관에서 또 냈다? 글쎄.